리더는 정명철입니다. 저는 여기 리더 사인은 앞에 있으니까 많이 떨리네요. 저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지금 PM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금 최연소 리더로서 PPT 자리에 올라와 있는 정명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만들진 않았는데 일단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보셨는데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전부 다 직급자시잖아요. VP 이상의 직급자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딱 보셨는데 딱 느낌 오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만든 치즈가 어떤지 한번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제가 이거 만들 때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막막하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막막한데 자영업을 선택하기도 힘들고 어떤 걸 선택하기도 힘든데 지금 현재 저희 PM이 있어서 좋은 회사를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약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장님들이 어떤 것을 하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앞에 계시는 사장님이 아메이를 하셨다고 하시면 그 아메이가 지금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겠냐는 부분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타이밍이 이제는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느냐. 지금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마케팅이라 해서 약간 좀 무겁지만 사장님들이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회사를 선택을 했고 이 회사를 선택했으면 제품력이 이렇게 좋으면 돈을 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못 벌면 이 PM이 아무리 좋아도 안 하시겠죠. 근데 왜 보상 플랜이 좋으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회사에서 이제 성장률이에요. 저희 회사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한국의 PM의 역사,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까지 계속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천천히 올라갔지만 2019년도부터는 급성장을 하면서 2020년, 2021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성장 순위도 똑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28년 됐는데 똑같이 이렇게 낮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저희 회사 PM이 엄청나게 구멍가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작은 회사였는데 자꾸 이제 하나만 저희가 런칭을 PM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건강식품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 SP 때도 저희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업자들이 독일에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런칭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절대 런칭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구 개발한 제품만 판매를 한다. 그래서 꿋꿋하게 지금까지 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갔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 기준 저희가 9위를 했어요. 불과 이제 1년 만에. 근데 2020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몇 위를 했을까요? 다 아시죠? 4위를 했습니다. 발표가 거의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4위를 했는데 저희 한국이 거의 이렇게 큰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4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PM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제품력도 있지만 좀 빠르게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 경영, 회사가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여사님하고 이렇게 가족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던트,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허가 이제 한 70개 정도가 저희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전한 재무 구조.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회사가 뭐 은행에 빚이 있고 하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 회사만의 자본으로만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MLM 발표가 났을 때 저희가 전 세계 10위, 뭐 13위였는데 또 올라간 거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컬럼니스트, 저희 회사의 NTC라는 공법이 제일 중요하고 컬럼니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누구나 다 스포츠 선수도 먹으면 안전한데 사장님들이 먹으면 뭐 그냥 먹어도 되겠죠. 스포츠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가 먹고 있는데 그렇게 안전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뭐 회사에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협회하고 원래는 미국에 있는 뭐 유럽에 있는 뭐 독일에 있는 이렇게 협회들하고 이제 협약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나라의 뭐 탁구 협회, 그다음에 레슬링 협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이제 뭐 유도 유망주라고 하더라고요. 유도 유망주까지 뭐 차기 국가대표 지금 국가대표지만은 뭐 금메달 리스트 정도가 되는가 봐요. 차기 유망주로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체결을 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라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가 PM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꾸 안 넘어가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상 플랜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까지는 회사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보상 플랜은 저희가 보너스 종류가 이렇게 크기적으로는 5가지가 있어요. 뭐 추천 보너스, 재구매 보너스, 그다음에 후원 보너스, 직급 보너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보너스. 그러면 추천 보너스에는 이제 퍼스트 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GV의 10%를 받게 돼요. GV가 뭔지 아시나요? 네. GV가 있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GV의 10%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풀 보너스는 직급별로 차익이 있지만 78,000원과 156,000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재구매 보너스는 리테일 보너스인데 이제 내가 일정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3%에서 5%가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후원 보너스. 저희가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해요. 6세대 보너스하고 리더십 보너스. 이 2가지로 저희가 모든 수당이 결정이 되고 내가 월급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리더십 보너스, 그 다음에 6세대 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직급 보너스, 거기에는 이제 카 보너스하고 이제 프로모션 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카 보너스별로 이제 금액이 이제 뭐 직급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보너스에는 이제 여행, 그 다음에 뭐 해외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FAB 보너스라고 해서 내가 좀 빠른 직급 성취를 했을 때 받는 보너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팀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사장님들이 처음 가입했을 때 이 QM이라고 하죠. 뭐 내가 지금 이번 달 지금 뭐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 가입을 해서 내가 오토십을 하고 매니저 팩을 구매를 했어. 그러면 나는 매니저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QM이라고 해요. 지금은 약간 QM이라고 하면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수습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가입을 하면은 매니저의 자격은 5월 달이 지난 6월 달부터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QM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VP 이상, 뭐 IM 이상 직급자가 되시면 내가 모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CA라는 걸 꼭 잘 아셔야 돼요. 이 CA를 모르면 내가 이제 수당을 못 받아요.
이 C를 꼭 잘 알아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왜냐면 돈과 관련이 돼 있어요. C를 못하면 내가 유지를 못했어. 그러면은 수당이 안 나옵니다. 근데 단 포인트 1점이라도 모자르게 되면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QMC가 이제 있는데 QM하고 CA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니저 유지 조건이 이제 CA라 하고 QM 첫 번째 매니저 달성이에요. 내가 처음에 매니저를 달성할 때 종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내가 내 뭐 회원 번호로 1000포인트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아니면 매니저 팩을 구매했을 때 오토십하고 풀세트를 구매해서 보통 많이 저희가 이제 매니저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본인하고 산하로 이루어져서 1000포인트가 이루어지는 부분 요거는 좀 느리게 가시는 분들이나 내가 진짜 힘든 부분에서 3번을 선택하시는데 여기 계신 사람들은 보통 2번을 선택해서 이렇게 매니저 팩을 구매하셔가지고 내가 매니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매니저 유지 조건이 C라고 하는데 이 유지 조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으세요. 왜냐면 내가 600포인트를 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 오토십하고 그리고 내가 2번 매니저 내가 오토십을 하는데 거기에 추천을 5명을 해서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직대로 5명이 오토십을 먹고 있으면 600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렇게 할 때는 딱 600포인트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 놓고 그냥 난 5명이 먹고 있어. 그러면 한 명이 만약에 오토십이 결제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C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당연히 오토십을 끊어놨으니까 나는 C가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요. 카드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들, 아니면 카드가 이제 바뀌신 분들, 아니면 한도가 초과가 돼서 승인이 안 나신 분들, 그 분들 때문에 100포인트가 모자르면서 나는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지나가지고 이게 뭐 CA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말이 딱 지나게 되면은 이 CA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지만 단 1포인트 때문에도 이게 수당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CA에서는 항상 내가 꼭 잘 생각을 하시고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내가 만약에 오토십, 내가 한국 사이트에서 결제가 승인이 잘 난 건지 내 파트너십도 한 번씩 챙기고 파트너사님들 거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내가 본인으로 인해서 하나 1000포인트를 해서 내가 유지가 됐을 때 독일 전산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유지가 돼 있는 걸로 떠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지금 월초죠. 월초에서 중순까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유지된 게 빠져버렸네요. 그게 요 1000포인트 산하하고 같이 이루어진 1000포인트로 인해서 내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을 몰라서 아니면 2번, 3번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장님들이 헷갈리셔가지고 유지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단돈 몇십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근데 못 받게 되면 이거는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내가 체크 어시런스 통과해서 내가 주민번호 뒷자리에 입력을 안 해서 1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틀리게 내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단 1포인트 액티바이저 하나만 샀어도 되는 금액을 4만 원으로 내가 5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꼭 이 CA라는 부분을 꼭 잘 설명을 해주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면 내가 이 부분을 꼭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 CA가 세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반품이 일어났어. 내 밑에. 만약에 내가 오토십을 5명을 전달을 해서 나는 당연히 뭐 오토십 5명은 나는 다 있고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뭐 난 1000포인트 뭐 아니면 나는 이렇게 뭐 내가 오토십 먹고 있고 4명이 있으면 나는 100포인트를 더하면 600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반품이 한 명이 이 오토십 한 명이 나는 이렇게 600포인트를 맞춰놨는데 내 직대에 한 명이 반품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100포인트만 없어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독일 사이트 전산에 보면 뭐 내가 그래프가 있어요. 저희 그래프가 있고 거기에 옆에 숫자가 3-1, 3-2, 3-3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오토시 빠져나가는 월
그렇죠? 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오토십이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3개월을 약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숫자가 3인데 나는 3-1이 3/1이 돼 있으면 1이 써 있는 거는 내가 오토십 결제 첫 달이에요. 2가 돼 있으면 두 번째 달이고 3이 돼 있으면 세 번째 달입니다. 근데 내가 이분이 오토십을 3-2에 반품을 하게 되면 나는 100포인트가 마이너스가 아닌 200포인트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100포인트를 메꿔서 될 부분이 아닌 200포인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반품에 대해서 나는 왜 100포인트를 더했는데 왜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토십 위에 내가 저희는 3개월까지는 반품을 받아주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반품이 되신 분들은 만약에 300포인트가 나한테 마이너스 300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300포인트를 내가 더 사먹던가 아니면 오토십 3분을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밑에 하부에서 올라온 이분이 만약에 오토십인데 매니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분이 만약에 내가 300포인트 사먹는다고 해도 저한테는 100포인트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4포인트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산하로 해서 1000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매니저 한 분이 유지가 된 거예요. 이 중간에 오토십이었는데 매니저가 유지가 딱 되면서 말일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유지를 딱 하면서 나는 이 총 포인트가 712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매니저 자격 유지가 안 된 거죠. 그럼 CE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해서 뭐 300포인트가 더 올라오던가 아니면 100포인트가 내가 본인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저는 체크 어시런스가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들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제 뭐 돈이 관련이 안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직급자님들은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퍼스트라인 보너스도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뭐 저희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오토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 밑에 오토십이 들어오면 10% GV에 대한 10%가 들어옵니다. 이제 요거를 포인트하고 GV하고 항상 이제 사이트에 보시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포인트 값, GV 값. 여기서 이제 10%가 나한테 수당으로 올라온다고 하죠. 그리고 오토십을 내가 하고 있는데 밑에 매니저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매니저는 본인이 오토십에 대해서 가져간다. 10%를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토십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려요. 뭐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토십을 했어요. 근데 오토십을 했는데 내 밑에 매니저가 처음에 들어와서 수당은 들어왔지만 한 9만 원 정도 발생이 되겠죠. 9만 원 수당이 들어왔는데 뭐 6월 달에 됐을 때 내가 매니저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은 그 후부터는 이제 13,000원이라는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왜 수당이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퍼스트라인 보너스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매니저를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 지부에 대한 10%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지금 여기 B라는 사람이 오토십을 유지가 안 하면 뭐 그전에는 저희가 이랬어요. 오토십을 유지 안 하면이 아니고 이 사람이 탈퇴하던가 아니면 뭐 이제 폐지를 했다거나 하면은 안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분이 오토십을 안 하더라도 B가 오토십을 안 하더라도 이 오토십의 부분에서 10%는 그 위에 오토십을 유지하는 분한테 올라간다는 거죠. 요 위에 만약에 이분이 또 오토십을 유지 안 했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렇죠. 그 위에 스폰서한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를 안 하는 사람을 찾아서 유지가 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올라가요. 이게 롤업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당은 항상 위에 사람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이 한 분이 오토십도 유지를 안 하면서 뭐 해지를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오토십도 안 하고 그냥 회원 코드만 살아 있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A는 여기 있는 ABO 지금 뭐 A라고 가정할게요. 이분이 A라고 하면 나한테는 원래 한 줄이 있었죠. 그러면 이분이 없어지면서 저한테 몇 줄 생길까요? 그렇죠. 4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안 하신 분들이나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 자리에만 잘 있었어도 4줄이 열심히 클 건데 저는 한 명밖에 소비계를 못했지만 그 윗사람한테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려요.
이제 풀 보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토식 하고 있으면 이제 78,000원. 그다음에 뭐 매니저 유지하고 있으면 156,000원. 근데 이거는 전달 기준이에요. 사장님이 4월 달에 매니저를 내가 돼 있었으면 나는 5월 달에 매니저가 가입이 됐을 때 156,000원이 발생되는데 내가 5월 달에 매니저를 끊었으면 내가 그 전달에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TP로 간주리가 돼서 78,000원이 소득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려요. 이 부분은 많이 보통 아실 거고요. 이 리테일 보너스라는 부분이 뭐 2,500포인트 이제 소매 보너스라고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샵을 낸다거나 뭐 이제 보통 내가 많이 제품을 많이 갑자기 오늘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뭐 5+1이라는 행사 제품이 있어. 아니면 뭐 지금 오늘 이제 비 쿠폰을 사가지고 이런 행사 제품이 있어서 그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2,300포인트밖에 안 돼. 그럼 2,500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나는 추가적으로 3%를 더 받게 되는 부분이고 뭐 5,000포인트 정도를 맞추게 되면 5%를 더 받게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3% 5%를 내가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 분들이나 이렇게 2,500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2,300포인트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사시는 게 좋다고 얘기해 드려요. 이 부분이 혹시 제가 말하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꾸 이제 수당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법이 모르는 거예요. 그쵸? 너는 어떻게 계산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당이 계산이 돼요.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저희 항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이트에 있어요. 뭐 액티바이저 GV가 하나에 뭐 몇 포인트, 몇 GV 포인트는 뭐 32포인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포인트로 계산을 하는 거죠. 퍼스트라인은 GV로 이제 GV에 곱하기 10% 하면 이제 1,300원 딱 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오토십은 13,000원 정도, 뭐 13,000원이 좀 안 되죠. 124,960원이니까 12,400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인트는 내가 6세대하고 리더십 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포인트 곱하기 그 세대 6세대면 6세대 그리고 0.51을 해서 1,300원을 곱하면 된다. 저희는 고정 환율이기 때문에 1,300원을 곱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요 포인트 리더십은 뭐 내가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뭐 IMM이 9%다. 그러면 SM이 5%다. 그러면 나머지 차이 4%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리더십 보너스예요. 그걸 곱하게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리더십 수당이 크기 때문에 항상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버신다고 얘기를 드려요. 6세대는 커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 줄만 잘 키워도 진짜 리더십 보너스 하나로 내가 그 밑에 계신 분들보다 상위 직급자만 돼 있으면 리더십 보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무한으로 받기 때문에 100대가 있던 200대가 있던 무한으로 받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 보너스 때문에 많은 수당을 받는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뭐 저희가 온전하게 받는 직급은 VP라고 얘기를 드려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전부 다 VP 이상이잖아요. VP가 돼야지만 6세대를 온전하게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직급도 안 되지만 직급에 대한 리더십 보너스도 좀 적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6세대 보너스도 4세대, 5세대까지밖에 못 받아요. IM이 저희가 항상 뭐 꽃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IM이 꽃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IM이 저희가 한 130만 원 정도를 받고 자동차 보너스도 한 뭐 15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해외 유럽 여행도 1년에 한 번씩 5박 6일을 보내줘요. 유럽 여행을 보내주는 거죠. 그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나요? IM을. 그래서 저희가 IM을 자꾸 만드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밑에 SM이 되면 그분이 IM 한 1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또 도구와서 파트너를 키워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한 줄에 또 IM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뭐 PT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보너스 저희는 원래 CL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CL 이상의 직급이 있어요. 요거는 프로모션 보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뭐 받을 수 있는 돈을 뭐 이렇게 만약에 실버 같은 경우는 1억 9,5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일시급으로 주잖아요. 딱 두 번만 컨펌을 하면. 근데 다른 회사들은 뭐 달에 1,000만 원씩 나눠서 준다거나 아니면 2,000만 원씩 나눠서 준다고 얘기를 드려요. 부르장님이 요 시에 이제 실버 챔피언 딱 되셨을 때 한 번 되시고 나서 컨펌 따셨을 때 일시납으로 1억 9,500이 이제 수당으로 이제 발생이 돼서 나왔죠. 보너스로. 그리고 이제 지금 골드 챔피언이 되시면서 뭐 조만간 아마 이제
일시금으로 3억 2,500을 받겠죠. 좀 잘 보여야겠죠, 저술사도. 그래서 요 일시납으로 아마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전 세계에 플래틴 챔피언스 리그가 한 분 있어요. 이 한 분이 있는데 아마 부장님하고 아마 같은 뭐 이제 직급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에 뭐 그분은 시작하면서 한 5년 정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부장님 이제 불과 3년 만에 골드 챔피언스 리그까지 올라왔고 뭐 늦어도 뭐 내년 안에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가 되면 13억이라는 돈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주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재정 형편,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탄탄하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은행에도 빚이 없다. 그래서 뭐 재무 구조가 뭐 신용 등급으로 AA 신용 등급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급 규칙이 있어요. 저희가 PT를 갈 때 원래는 세 레그로 해서 많이 보통 가시잖아요. IM 세 레그가 있으면 저희가 PT가 되는데 저희는 5레그가 승급이 전체되면 전체 포인트가 산정이 돼요. 이 부분은 뭐 PT 이상이 되셨을 때부터 옆 라인을 하나씩을 좀 더 펼쳐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자체도 한 레그만 더 커져 있으면 리더십 보너스를 0.5%의 수혜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VP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VP, EVP 정도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한 레그씩을 옆으로 내가 좀 더 내가 키워 나가면은 내가 전체 레그로 이제 받기 때문에 내가 세 줄로 이제 빵빵하게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두 레그만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 이제 PT 같은 경우 IM 5레그를 뭐 산정을 받아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SP도 뭐 5레그. 이제 이 5레그씩을 이제 맞춰서 가다 보면 이게 자꾸 안 넘어가네요. 이게 PPT가 좀 꼬였네요. 5레그씩을 맞춰서 가다 보면 그 직급이 뭐 5레그랑 무한으로 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6세대를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해서 PPT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5레그를 열심히 키워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PPT 자리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드려요. 6세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넘겨주시면 될 거예요. 네, 6세대 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매니저 간극이에요. 세대 간극. 왜냐면 지금 내가 MM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매니저가 밑에 발생을 했고 그 밑에 또 매니저 유지하시는 분 있으면 이 매니저 간극으로 해서 1세대 매니저에서 또 매니저 간극으로 이제 2세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무한으로 세대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무한 1세대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매니저가 여기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매니저가 들어와도 그냥 세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명이 매니저가 들어오건 20명이 매니저가 들어와서 하고 한다고 해도 그건 전부 다 그냥 1세대로 간주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리더십 보너스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레그 IM을 내가 4레그를 만들었을 때 0.5 PT는 그 다음에 뭐 VP는 SM을 4레그 만들었을 때 0.5포인트 뭐 지금 EVP 같은 경우는 MM을 4레그 만들었을 때 0.5 PT는 IM을 4레그 만들 때 0.5 그 다음에 뭐 SP는 VP를 4레그 만들었을 때 0.5%를 더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이 0.5%가 뭐 리더십 보너스는 무한으로 받다 보니까 이 리더십 보너스가 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뭐 포인트 전체를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내 밑에 내가 만약에 SP라는 직급으로 해서 원래는 20만 포인트를 가지고 SP를 달성했는데 내 전체 산업 포인트는 한 50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0.5%를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수당으로 따지면 뭐 700만 원 차이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0.5%의 리더십 보너스 수혜 혜택은 좀 대단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뭐 카 보너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PT 정도 가시면 65만 원 정도. 요즘에 뭐 BMW 많이 뽑으시는데 지금 카 보너스에는 뭐 기아 자동차하고 BMW만 돼 있었잖아요. 요번에 하나 더 추가되신 거 아시죠? 예, BMW 미니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니가 추가가 되면서 사장님들이 좀 더 폭력 있게, 왜냐면 좀 나는 이 차가 너무 비싸, 뭐 K7 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여자니까 미니 타고 다니는 게 좀 더 이뻐. 여자들이 그 BMW 미니 타는 게 좀 이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핸들이 많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량을 이제 좀 사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FUA 플러스는 뭐 어제 김상현 과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거는 발표가 안 된대요. 6월달 돼서 이제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이 FUA 보너스가 이제 뭐 지금 5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뭐 IM을 처음 도전을 해서 갔다 하시면 뭐 6월 달에 이제 연장을 해준다 하면은 6월 달이 지나서 뭐 8월 달에 IM을 뭐 두 번만 컨펌을 해도 65만 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제 김상현 과장님이나 이제 뭐 회사에서 만든 자료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넓이하고 깊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깊이가 깊은 데는 바이너리라 하고 넓이를 넓게 가는 데가 뭐 약간 유니메르에서 뭐 유니티나 다른 회사라고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넓이는 해바라기를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두 가지를 같이 깊이도 있고 약간 넓이도 넓혀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수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깊이가 깊어져 있어야지 내가 단단하게 뿌리가 있어야지 항상 오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저희는 깊이도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나면 약간 넓이도 넓혀가야 되죠. 그래서 밉스하고 덱스의 이제 이 부분을 잘 조화를 해주면 사장님들이 좀 더 많은 수당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직급 달성에 IMM을 항상 저희가 꽃이라고 하고 PT를 가시면 이제 백만장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가면 뭐 약간 남부럽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죠. 왜냐면 50 이상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어떻게 보면 명예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저조차도 1,000만 원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뭐 아유 2, 300만 원만 벌면 되지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2, 300만 원이 넘어서 얼마를 버시죠? 많이 버시죠.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PT인데 난 좀 덜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원래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좀 더 6, 7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6, 700만 원 그 전에 벌으셨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더 높게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뭐 40평생을 제가 40평생 살아봤습니다. 40평생을 살면서 회사를 다녔으면 한 20년을 회사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한 200을 받다가 한 20년 지나고 났더니 300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아침마다 출근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 이거 피행을 20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20년을 하지 않았는데 300만 원 정도 나는 20년 동안 300을 받고 살았는데 부위가 1년 만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회사 다녔던 것처럼 내가 좀 더 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좀 더 빠르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보고 가진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조차도 20년을 해봤는데 300, 400을 벌어왔는데 지금 얼마를 벌어요? 3년 만에? 많이 벌죠. 한 10배 이상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벌기 시작을 하게 된 게 뭐 약간 타이밍이 또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뭐 지금의 성공의 자리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오토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할까요? 오토십이 사장님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오토십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오토십은 늘려만 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토십을 딱 가입만 해놓고 그냥 오토십 가입했으니까 다른 사람 또 찾아가지고 또 오토십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오토십 하나 가입을 했어도 그분이 내 고객인 거예요. 근데 기본에 저희 약간 뭐 제일 대표적인 제품 파워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를 먹는 대표적인 제품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씩은 자꾸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오토십을 먹게 되면 저희 회사에 뭐 프로모션에 참가 혜택이 있어요. 오늘같이 좀 이따 11시에 하는 티켓을 사서 5+1이라는 거를 살 수 있는 참가 혜택이 다 오토십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토십을 먹고 있으면 이런 부분 우리 회사에서 좋은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행사로 하나가 더 줘. 너도 한번 그거 사서 먹어볼래? 이제 그런 식으로 참여하게끔 되면 저희는 이렇게 뭐 PM 소개하고 교육하고 ABO를 거주를 하면 회사에서 나머지 거는 다 전부 다 한다는 거죠.
저희가 물건을 배달하고 하진 않지만 이제 회사에서 다 택배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 ABO 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전부 다 PM사에서 보내주고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만들었던 IMM 뭐 이렇게 달성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IMM인데 한쪽은 60% 정도를 차지해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중간은 한 30%, 그리고 한쪽은 한 10% 정도. 그래서 6대 3대 1 이런 식으로 60%, 30%, 10%를 차지해서 가는데 오토십이 이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근데 내가 뭐 MM이 돼 있다면 오토십을 하시는 분이 한 30분 정도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그런 런칭이라던가 액티바이저라던가 저희 프로모션 제품을 좀 더 추가적으로 구매한다 하면 보통 5,000포인트와 6,000포인트가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십이 30명이 일단은 기준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다음 달 되면 이 오토십을 먹고 있는 30명에서 또 더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데 한쪽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자. 저희가 뭐 회사에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60% 그다음에 한쪽은 30% 한쪽이 SMM이 되면서 이제 2,500포인트, 3,000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가 총 토탈 10,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IM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뭐 매니저 그룹이지만 이제 오토십이 한 5명 정도 일어나면서 1,000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매니저가 한 분이 맨 위에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IMM을 가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PT도 똑같아요. 한쪽을 계속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을 계속 키우고 있던 부분이 내가 EVP까지 이제 만든 거죠. 아까 MM이라는 부분 같이 으쌰으쌰 가지만 똑같이 60%, 30%, 10%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EVP까지 올라오시고 또 한쪽 그룹은 VP까지 올라오시고 또 한쪽은 내가 처음에 매니저 그룹이었지만 그게 IM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EVP는 오토십이 한 300명 정도가 이루어져 있으면 EVP가 항상 유지되는 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보를 많이 끊어야 되고 오토십을 자꾸 늘려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SP 직급을 갔을 때 들었고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의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는 피라미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종이죠. 저희 회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조차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항상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중간 사업자들이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위에는 덩달아서 이렇게 뭐 소수에 많이 벌겠지만 저희는 약간 중간 사업자 뭐 피라미드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지만 저희는 이렇게 약간 둥글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도 EVP, PT 정도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 많이 받아간다고 해요. 요번에 SP 직급으로 뭐 저희가 작년인가 이렇게 갔을 때는 엄청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회의하는데 한 80명 가까이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엄청 많은 거죠. 근데 한 10명, 20명밖에 안 됐던 그렇게 직급자들이 엄청나게 SP까지 많이 왔고 PT라는 직급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PT 사장님들도 저희는 처음에 PT 사장님들 처음 앞에 한 6분 정도 계셨나요? 이렇게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룹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안 계셨지만 지금은 뭐 다 모인 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금 벌써 한 2줄이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생겼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많이 소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하다는 거죠. 좀 더 깊고 단단해진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뭐 타 방문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은 가능성 비율이 높은 독일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연구 개발을 하죠. LIST. 이 연구 개발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연구 개발을 지금 현재 꼭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력 합법적인 보상 플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 플랜이 뭐 저희가 IMM이상 뭐 사람들이 뭐 지금 직급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간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 저희 회사만에 가지고 있는 착한 가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착한 가격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뭐 저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35%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5%를 가격을 낮춰가지고 들어왔다는 부분이 뭐 좀 대단하다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형태가 뭐 이거는
뭐 회사에서 뽑아준 자료지만은 저희 회사가 소비자 마케팅에서 뭐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저도 이거는 다 못 외워가지고 독일의 우수한 제품요. 근데 다른 회사는 소비자 시장에서 검증 안 된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고 약간 다른 하청 업체라던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런칭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연구 개발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런칭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연구 개발이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높은 수당 지급률. 지금 종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높은 수당을 많이 받고 있어요. PM을 하면 제품력도 좋은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해요. 다른 데는 약간 뭐 주주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주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소득이 안 생기면 철수한다고 많이 해요. 왜냐면 미국 회사 같은 경우가 약간 뭐 유태인계라고 해서 주주 형태로 많이 실적 위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실적이 안 나. 그러면은 철수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실적이 나야 되는데, 근데 저희 회사는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파악을 하고 딱 들어와서 잘 되든 안 되든 그 나라에서 철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희 회사가 46개국에 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철수했다는 나라가 있나요? 안 되든 잘 되든 그 나라에 있으면 무조건 철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족 경영의 약간 마인드라고 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주주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대표라고 하더라도 주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서 실적이 안 난다 하면 철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인센티브 투어 여행, 뭐 지금 IMM 뭐 VP 가시잖아요. 요번에 이제 작년에 갔던 발리예요. 근데 좀 대담하게 갔죠. 이게 소수의 인원에 갔는데 정의의 멤버로 이루어져서 갔는데 코로나인데도 저희는 갔어요. 여기 뭐 조용 사님하고도 가고 여기 사진에 다 나와 있는데 저희 너우 그룹이 진짜 대단했죠. 근데 이렇게 여행을 가서 진짜 코로나였는데 가니까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여행이 뭐 솔직히 없으면 좀 약간 저 같은 경우 부모님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하고 여행도 하고 같은 파트너 선생님하고 가서 힐링을 한다는 건 좀 너무나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내년에부터는 아니면 올 10월 달에 뭐 저기면 뭐 지금 내셔널 콩그레스도 10월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르가 회장님이 비행기 티켓을 한국에 오는 걸 예약을 해놓으셨대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만약에 좀 잠잠해지면 모든 게 다 여행이든 뭐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